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 지도부와 또 원내 지도부가 지난 100일에 문재인 정부의 그 실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국민 앞에 낱낱이 또 꼬집고 또 실상을 파헤치고 또 분야별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국민의 이해를 돋구는데 정말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방학이 없죠. 저희가 국회가 이제 휴회할 때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많은 지역 구민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도 이렇게 아주 보수층이 강한 지역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묻는 말이 야, 너 하는 꼬라지가 보수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할래? 그리고 보수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니네들부터 먼저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합칠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놓고 안정적인 보수층을 끌어들인 다음에 또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보수가 크게는 세 개로 갈라졌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또 자유한국당에서 나간 바른정당, 그리고 이제 태극기, 조원진 이번에 이제 태극기 부대 쪽으로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이렇게 보면은 막말 비슷하게 하고 나가면서 이게 언제나 말은 합칠 수가 있다 하는데 실상 현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전혀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께 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지는 보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바른정당에 가지는 그 보수와의 차이점, 또 태극기의 조원진 의원이 있는 그런 당의 차이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 하나의 보수가 뭉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도부가 한번 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1차 혁신위원회에서 1차 혁신안에 나왔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또 배제를 하고 책임 공천 방식으로 이제 영입을 한다. 사실상 옛날 말을 제가 되짚는 거는 안 되지만은 저희가 교훈삼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20대 총선 실패 상향식 공천으로 해갖고 우리가 졌습니까? 아니면은 친박 마케팅 해갖고 졌습니까? 아니면은 일부 정치 세력 보복 공천에 때문에 졌느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은 참 이 1차 혁신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공천만은 어느 권력자도 장난을 칠 수 없도록 오직 우리 당원과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만 정치 신인,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어떻게 배려를 법적으로나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배려를 할지 연구하고 정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굳이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또 태극기, 일부 태극기 여기는 조원진 정당하고는 전혀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들은 어제 아마 집회에서 내가 보고는 봤는데 조원진 세력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우리가 신경 쓸 세력이 아니고 조원진 군주냐면 그건 1인 정당이고 그건 문제가 안 돼.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인 통합이 될 것이다. 그것이
또 지방선거에 가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혁신안 문제는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들이 논의한 결론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걸 저하고 전혀 지도부하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부하고 논의가 하게 되면 그것은 외부인의 눈으로 보는 혁신은 아니죠. 우리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사람들이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보수진영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정리한 것을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수용 여부로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의 집행으로 바로 집행하는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한 분 그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해야지. 과거에 혁신이라고 전부 할 때에는 의원총회에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전체가 혁신의 대상입니다. 혁신의 대상이 혁신 여부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당이고 그게 혁신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을 다 내려놓으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석구 의원님께서 보수의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회의가 있다 해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뭐겠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대표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보수 통합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방법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이 더 좋다는 건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시대 상황에서 보수에 몸담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모두 저희들은 죄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보수 정치를 하면서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은 보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인위적인 방법이든 자연스러운 방법이든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차기 정권 재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집입니다. 작은 집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한 열분을 갖고 움직일 때 우리 당의 지지율도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우리를 중심으로 보수가 하나 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님의 그런 의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은 좀 더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등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 방향이 옳다 그런다면은 명분 축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은 나라를 걱정하는 건전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보수가 이대로 지리멸렬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물론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소를 잃기 전에 외환간을 고칠 수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 미래 예측이 가능한 문제를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100일 동안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우리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좌파 편향적인 그런 국정운영, 독전, 독재, 독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수 통합 문제는 저희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계신 것처럼 물론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걸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보수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당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혁신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을 전략 공천으로 되돌리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거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치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전략 공천의 폐해에 대해서 아마 한두 번씩은 겪었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앓이를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혁신위의 생각을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의 전향적인 생각을 좀 기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 문제. 나라가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에 매달렸는데 임시 배치 사드 하나 못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놈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문재인 대통령 임시 배치를 하라고 한 것은 본인을 주장해오던 합법적인 것을 떠나서 너무나 안보가 위주가 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 배치를 하고서 최종 배치를 할 건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임시 배치를 하는 것조차도 성주에 반대하는 일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대체 국방부에 사드를 배치하라고 그러는 건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저는 그 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우러 갔는데 도대체 도우러 간 나라의 작전지역에서 걸어서 그 작전지역을 못 가고 헬기로다가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이게 도대체 나라다운 나라냐? 저는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이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이 사드 배치,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되고 나서는 국민을 생각해서 정말 나라를 위하는 새로운 안보관, 대국관을 국민들에게 소신껏 밝혀주시고 그 점이 바로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찾고 앞으로 보수가 살아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밖에서 많은 국민들 또 원로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수의 분열이 우선 큰 패배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자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조금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백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뭐 분란이 생기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다시 태어나려면 뭔가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봉합해서 결국 나아가는 모습에서 과연 혁신의 모습을 느낄 거냐, 국민들이 진짜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위한 처절한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혁신의 방향은 과거지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경화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또 밖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혁신의 방향이 중도층을 향해서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표님께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가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과감한 혁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혁신이라는 것은 저 정도까지도 바꾸려고 하느냐, 저 정도도 희생을 하느냐는 정도로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변화주고 혁신을 개혁을 해야 되지, 그냥 조금 바꾸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정말 보수 우리 자유한국당에 살아가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희생 당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과감한 혁신을 하는 것을 다 동의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지역을 다녀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재정을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부담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알려줘야 된다. 국가 재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 뭐 국회 차원, 기재위 차원에서도 뭐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운 놈들, 미운 오리 새끼들이다. 오히려 미운 놈들끼리 서로 지가 잘났다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더욱더 역겨울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일단 보수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통합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 시시비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을 속죄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통합하는 것, 그 길이 결국은 우리 당 또 보수가 사는 길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읍소드리고요. 또 하나, 현재 대북 정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첫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책을 보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핵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LA 연설에서 2004년도인가요? 북핵 개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시기 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뻥치고 있다. 뻥치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화정책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대화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유화정책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대북 압박을 얘기하고 오히려 강경책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핀트가 맞는 거지. 자꾸 대화를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얘기하듯이 대할 때가 아니다. 그 말 속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가면 코리아 패싱이 아닙니다. 코리아 나띵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991년도에 우리가 전술핵을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근데 미국 조회에서 전술핵 배치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사람들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들어온다. 지금 지뢰 핵 배낭 없어지고 B-61 하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을 들어왔을 때 오바마 정부에서는 절대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 했을 때 전술핵 배치가 단지 북한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다고 했을 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오히려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그전에 이정현 대표님, 김무성 대표님 전부 다 전술핵 배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적어도 당 차원에서 미국의 여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나 브루킹스나 CSIS 이런 데하고 사전적인 당 차원의 교류를 통해서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한 여론 조성,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야, 너희가 ICBM 다시 핵 실험을 한다? 아니면 6차 핵 실험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레드라인이다. 그때는 우리가 차체 핵무장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전술핵 배치 요청을 하겠다. 적어도 그게 아닌다면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 핵 자산에 대한 상시 배치를 요구하겠다. 그리고 그 비용은 우리 스스로 되겠다라고 엮는 방법.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로 보수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보면 속전속결이 있고 지구전이 있어요. 보수가 다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합은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부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 공천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대선 패배 백서 문제는 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시를 해서 한 달 전에 지시를 해서 취임하자마자 당에서 만들어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백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혁신을 유재정 의원님은 좀 더 강하게 해라. 아마 그분들이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아마 이번 혁신위는 유일하게 내부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혁신입니다. 외부인의 눈으로 자유한국당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진단을 하고 그럼 해부를 하고 수술해라. 우리 혁신 대상자들이다. 모두. 그러니까 논의의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당부에 대해서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혁신 활동을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당신들의 눈으로 이 당이 문제점이 뭔지 사실
이 당이 20%대 지금 갇혀 있는 게 지금 한 달째입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하는 거는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패널 조사를 합니다. 패널 조사라는 게 뭔가 하면 딱 전화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향까지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여론조사 하기 전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패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한 달 이상 17에서 20% 사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느냐? 그것은 8월 말까지 국민 토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각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가 분열돼 있다, 박근혜 때문이다, 온갖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너무 거부다,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민 토크쇼를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이 느끼는 만큼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당원들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 대상으로 어떤 질문이라도 받고 어떤 곤혹스럽고 비난하는 질문도 다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받고 대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들 나가기 싫어요. 나가서 온갖 폐악을 다 부릴 건데 그런 사람도 나타날 건데 그렇지만은 이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의원이 말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지금 아마 우리 국내 언론에는 상당히 우리가 동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기관의 사설들을 보면 전부 대부분 우리가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시킬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한반도 비핵화를 깬 것은 91년도 비핵화 선언하고 깬 것은 북한입니다. 북에서 깼지 우리는 그 깬 일이 없어요. 북에서 깨가지고 북에서 무슨 그게 핵을 포기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지 비핵화 선언을 주장을 하지. 저쪽에서는 온갖 수단을 다 부리면서 폐악을 부리는데 우리는 신사적으로 싸우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정권은 운동권들이 잡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모든 언론기관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은 일부 극히 일부 언론 제외하고는 없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의원님들하고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당에서 우리 지도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잘 풀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등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 방향이 옳다고 그런다면은 명분 축적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은 나라를 걱정하는 건전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보수가 이대로 지리멸렬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물론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소를 잃기 전에 외환간을 고칠 수 있으면 그것이 맞는 것이, 미래 예측이 가능한 문제를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100일 동안 정말 질풍노도와 같이 우리 국민의 바람과는 다르게 좌파 편향적인 그런 국정운영, 독전, 독재, 독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보수 통합 문제는 저희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계신 것처럼 물론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걸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보수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고, 을 지도부가 한번 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1차 혁신위원회에서 1차 혁신안에 나왔습니다. 뭐 상향식 공천을 또 배제를 하고 책임 공천 방식으로 이제 영입을 한다. 사실상 옛날 말을 제가 되짚는 거는 안 되지만은 저희가 교훈삼아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20대 총선 실패 상향식 공천으로 해갖고 우리가 졌습니까? 아니면은 친박 마케팅 해갖고 졌습니까? 아니면은 일부 정치 세력 보복 공천에 때문에 졌느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은 참 이 1차 혁신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공천만은 어느 권력자도 장난을 칠 수 없도록 오직 우리 당원과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만 정치 신인,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어떻게 배려를 법적으로나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배려를 할지 연구하고 정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굳이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또 태극기, 일부 태극기 여기는 조원진 정당하고는 전혀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들은 어제 아마 그 집회에서 내가 보고는 봤는데 조원진 세력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당이고 그게 혁신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 그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을 다 내려놓으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석호 의원님께서 보수의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회의가 있다 해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뭐겠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대표님 생각과는 다르게
이 보수 통합이 시급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방법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이 더 좋다는 건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시대 상황에서 보수에 몸담으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모두 저희들은 죄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보수 정치를 하면서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은 보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법이 인위적인 방법이든 자연스러운 방법이든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차기 정권 재탈환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집입니다. 작은 집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한 명분을 갖고 움직일 때 우리 당의 지지율도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우리를 중심으로 보수가 하나 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대통령의 그런 의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은 이제 내일이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 지도부와 또 원내 지도부가 지난 100일에 문재인 정부의 그 실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국민 앞에 낱낱이 또 꼬집고 또 실상을 파헤치고 또 분야별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국민의 이해를 돋구는데 정말 노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방학이 없죠. 저희가 국회가 이제 휴회할 때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많은 지역 구민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도 이렇게 아주 보수층이 강한 지역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묻는 말이 야, 너가 하는 꼬라지가 보수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할래? 그리고 보수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니네들부터 먼저 보수가 어떻게 하면은 합칠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놓고 안정적인 보수층을 끌어들인 다음에 또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보수가 크게는 세 개로 갈라졌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또 자유한국당에서 나간 바른정당, 그리고 이제 태극기, 조원진 의원의 이제 태극기 부대 쪽으로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이렇게 보면은 막말 비슷하게 하고 나가면서 이게 언제나 말은 합칠 수가 있다 하는데 실상 현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전혀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표님께 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지는 보수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바른정당에 가지는 그 보수와의 차이점 또 태극기의 조원진 의원이 있는 그런 당의 차이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 하나의 보수가 뭉칠 수 있는 그런 대화. 그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조원진 국민의힘은 그건 일인 정당이고 그건 문제가 안 돼.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인 통합이 될 것이다. 그것이 또 지방선거에 가서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혁신안 문제는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들이 논의한 결론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걸 저하고 전혀 지도부하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부하고 논의가 하게 되면 그것은 외부인의 눈으로 보는 혁신은 아니죠. 우리가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사람들이 이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보수 진영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정리한 것을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수용 여부로 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최고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당의 집행부로 바로 집행하는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한 분 그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해야지. 과거에 혁신이라고 전부 할 때는 의원총회에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 전체가 혁신의 대상입니다. 혁신의 대상이 혁신 여부를